자, 엔비디아 실적 지금부터 좀 자세하게 좀 뜯어봐야 되겠습니다. 뉴욕 월스트리트에 나가 있는 김종학 특파원 연결을 하겠습니다. 뒷 배경 보니까 여의도 아니죠? 예, 뉴욕인 것 같습니다. 지금 엔비디아 실적 방금 전에 나왔고 시간에서 지금 약세 보인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세하게 전해주시죠. 네, 엔비디아가 조금 전 40분 전에 지난 3분기 실적을 공개했습니다. 인공지능 가속기에 대한 강력한 수요를 재확인하면서 지난해 대비 매출액이 거의 2배 정도 늘어난 실적을 공개했습니다. 하지만 시장은 현재 진행 중인 이번 11월부터 내년 1월까지의 회계연도 기준 4분기 실적에 대한 전망과 마진의 실망감을 보이면서 연장거래에서 큰 폭의 하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컨퍼런스 콜이 진행 중인 가운데 일부 낙폭은 회복하고 있지만 젠슨항 최고 경영자의 발언이 결국 오늘과 내일 주가 흐름을 좌우할 전망입니다. 엔비디아가 현지 시간 오후 4시 20분 공개한 지난 10월 말 기준 석 달간 매출액은 350억 8천만 달러로 월가 컨센서스인 331억 6천만 달러를 20억 달러 가까이 크게 웃돌았습니다. 지난해 대비 성장률은 94%, 지난 2분기와 1분기 대비 성장폭은 줄었지만 여전히 2배 가까운 속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회성 요인을 제거한 조정 주당 순이익으로 봐도 103% 증가한 81센트로 컨센서스인 74센트를 약 7센트가량 웃돌았습니다. 반도체 설계 위주로 보여준 높은 마진은 이번에도 확인이 됐습니다. 지난 3분기 약 75%의 마진율로 역시 월가 컨센서스인 74.8%를 소폭 웃돌았습니다. 젠슨항 최고 경영자는 실적 발표 공식 자료를 통해서 AI 시대가 본격화되면서 전 세계적으로 엔비디아 컴퓨팅으로의 전환이 가속화되고 있다라고 발표했습니다. 젠슨황은 이어 인공지능 학습과 추론 모델의 확장에 따라서 호퍼 아키텍처의 수요가 강력하고 블랙웰에 대한 수요가 놀랍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문제가 된 블랙웰에 대해서는 본격적인 생산에 들어갔다라고 밝혔습니다. 지난 주말 사이 블랙웰 72개를 탑재한 가속기 서버 제품인 NVL70의 설계 과정에서 발열 문제가 꾸준히 제기됐지만 공급업체인 델테크놀로지와 젠슨항 최고 경영자는 꾸준히 이러한 공급 문제에 대한 우려가 없다라고 문제를 덮어왔습니다. 이로 인해 주가는 전날까지 140달러를 상회하는 모습을 보여줬지만 이날 발표 이후 엔비디아 주가는 다소 흔들리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4분기 예측치가 시장 기대치를 완전하게 넘어서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정규 거래에서는 약 0.76% 내린 엔비디아는 실적 발표 직후 연장 거래에서 3% 가까운 하락을 보인 뒤 현재 0.7%가량 낙폭을 소폭 줄인 상태입니다. 지난 주무기까지의 성장 속도에 비해서 그 속도가 둔화하고 있다는 점이 이러한 주가 움직임의 주요 배경이 되고 있습니다. 매출은 올해 각 분기마다 1분기에 122%, 지난 2분기 260% 넘게 전년 대비 증가했던 것과 달리 94% 증가한 뒤 둔화 추세가 뚜렷합니다. 또한 이번 4분기 가이던스에서 매출액은 375억 달러, 매출 총이익률, 마진은 73.5%로 시장 예상 평균과 같습니다. 이는 당초 월가에서 위스퍼 넘버로 불리는 운용기관들의 숨은 기대치에는 전혀 미치지 못하는 숫자입니다. 당초 엔비디아에 대해 긍정적인 전망을 유지했던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비벡 아리아 애널리스트도 블랙웰 이슈는 단기에 그칠 이슈로 모멘텀 문제 없다라고 봤지만 가이던스에서 마진 73% 이상을 유지하지 못하는 것은 주가에 영향이 클 수 있다라고 월가에서도 상당히 우려해온 대목입니다. 3분기 엔비디아는 사업 부문별로 뜯어봤을 때 데이터 센터가 역시 308억 달러의 매출로 컨센서스 291억 달러를 넘어서는 강력한 실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트워크 부품 판매만 31억 달러 그리고 게이밍 부분에서 33억 달러 가까운 성과를 냈습니다. 또한 비중은 크지 않지만 전동화 부문도 4억 4천만 달러로 지난 분기 실적까지는 월가 기대치를 확실히 넘어주고 있습니다. 엔비디아의 차기 블랙웰 아키텍처의 공급 우려에도 마이크로소프트와 오라클, 오픈 AI 등의 해당 제품의 공급이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최고 재무책임자인 콜렛 크레스는 성명에서 엔비디아의 블랙웰 칩 출하가 현재 분기에서 시작될 예정이고 내년에는 늘어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현재 세대의 인공지능인 호퍼 아키텍처 200 버전은 2분기에서 상당히 증가했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크레스 최고 재무책임은 호퍼와 블랙웰 시스템 모두 특정 공급 제약이 있는 상태이고 블랙웰에 대한 수요가 내년 2026 회계연도에는 여러 분기 동안 공급을 초과할 수 있다라고 기대치를 드러냈습니다. 에버코어와 골드만삭스는 이러한 점 등에 기대해서 상당수 기관 등이
엔비디아의 목표가를 180에서 190달러 주당 낙관적으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엔비디아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이 시각 컨커런스 콜에서 젠슨 왕 최고 경영자가 결국에는 수요와 공급의 문제를 해명해야 하고 앞으로 블랙벨의 상세 공급 일정과 마진에 대해서 어떤 해명을 내놓을지가 관건이 될 전망입니다. 특히나 블랙벨 과열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나와야 엔비디아가 지금까지 보여준 추가 랠리를 이어갈 수 있다라는 것이 월가의 주된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뉴욕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김종학 특파원 수고 많았습니다. 정리하자면 실적 굉장히 좋았습니다. 호실적을 3분기, 회계 분기이기 때문에 이제 8, 9, 10월 기준의 이제 실적입니다만 좋았습니다. 시장 기대치도 상회를 했는데 시장 기대치를 많이 뛰어넘었어야 되지 조금만 뛰어넘으면 되겠냐 이러면서 또 월가에서는 마진, 이익률 우려도 나왔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시간에서 조금 더 많이 빠지다가 현재 낙폭을 줄여서 1% 안팎 지금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일본은행 우에다 총재 행사 참석하는데 발언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습니다. 연준 인사들의 발언이 오늘 밤에도 이어집니다. 로스스토어라든지 또 디어앤코 이런 기업들의 실적 발표 예정이 돼 있습니다. 지금까지 한눈에 보는 글로벌 마감이었습니다.